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물리학 실험 수업을 맡은 최유현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실험 수업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온라인 기간 동안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험에 대한 필요한 과학적 개념, 그리고 물리적 사고, 또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인데 이 첫 수업에 다룰 내용은 교과서 62페이지에 있는 빗면을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62쪽을 펴주세요. 자, 여기 보면 빗면을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얘기하는 요 빗면이 뭘까요? 빗면은 어떤 경사가 있는 경로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빗면에 어떤 물체를 내가 놓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네, 맞아요.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그런 실험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빗면에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배경 지식이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과학적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요 빗면에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과학적 개념인 가속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가속도. 우리 일상에서도 가속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쵸? 자, 이 가속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 가속도, 과연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요 가속도라는 개념을 언제 써요? 어떤 자동차가 또는 사람이 어떻게 될 때? 그렇죠. 빨라질 때 쓰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일상에서 쓰는 이 가속도라는 개념이 사실 물리에서의 가속도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잘못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물리에서는 요 가속도를 물체가 빨라지는 정도로 표현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뭘로 표현할까요? 그렇죠.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로 표현해요. 자, 빨라진다와 변한다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빨라지는 경우와 느려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물리에서 요 가속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니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우리가 단위로 쓰고 있어요. 자, 선생님,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속도의 단위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쵸? 자, 이렇게 매번 우리 가속도의 단위를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하면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요 놈을 수학적 스킬을 이용해서 조금 형태를 바꿔줄게요. 자, 먼저 밑에 있는 분모는 1분의 세크로 바꿀 거고, 자, 위에 있는 분자는 세크 분의 미터로 바꿀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번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놈과 바깥쪽에 있는 놈을 곱해서 형태를 바꿔주면 분모의 세크 제곱 분의 미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과학적 상황에서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의 단위는 뭐와 같아?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자동차가 가속도 10m per 세크 제곱을 갖는다 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가 10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즉, 우리가 이 단위를 좀 위에 보이는 것처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이 될 거고, 자, 요거는 좀 더 정리하면 1세크 분의 10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즉, 어떤 자동차가 10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뜻은 어떤 자동차가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가 10m per 세크만큼씩 변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속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의 속도 변화니까 물체가 빨라지는 경우 그리고 느려지는 경우를 나눠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수학적 부호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자, 어떤 자동차가 예를 들어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가속도가 플러스 10m per 세크 제곱이라는 뜻은 1초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 10m per 세크만큼씩 빨라진다는 뜻이고, 자,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 per 세크 제곱이라는 뜻은 이 자동차가 1초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속도가 10m per 세크만큼씩 느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물체가 빨라지는 경우 그리고 느려지는 경우를 둘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좋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 자,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래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연습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즉, 어떤 문제 상황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대체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눈에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요 그래프로 어떤 문제 상황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친절하게 어떤 물체의 운동 또는 다양한 정보를 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사실 겁먹으면 안 되고, 이 문제가 문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까지 이용해서 문제 상황을 주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숨겨진 물리량의 의미도 찾아내야 돼요. 즉,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떤 물리량,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그래프의 면적이 어떤 물리량,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한 가지 상황을 볼게요. 자,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우리 배웠었죠? X축, 가로축과 이렇게 세로축을 그려서 나타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기다가 써주죠. 자, 가로는 한번 시간을 써줄 거고, 시간 1초, 2초, 3초 하는 시간. 자, 그리고 세로축은 한번 속도를 써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X축, Y축이 뭘 나타내는지 썼으면 보통 가로치고 이렇게 단위도 같이 표현해줘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뒤에 X축과 Y축을 그린 뒤에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시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속도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번 예시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맞닿는 부분의 시간을 미지수 t로 나타낼 거고, 자, 여기 처음 속도를 내가 속도 v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이니까 여기 작은 글씨로 처음을 뜻하는 첫 글자 처를 쓸게요. 즉 여기 v 처라고 나타낸 건 뭘 나타내는 거야? 처음 속도값을 나타내요. 자, 그 다음 여기 t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속도값도 있겠죠, 그쵸? 자, 그거 우리 v 나로 쓸게요. 즉 나중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보기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커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정하죠. 즉 직선으로 속도가 커지고 있어요. 자, 속도가 커지는 비율, 속도가 변하는 비율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그쵸, 가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때요? 일정해요. 즉 속도 변화 비율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불러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즉 가속도, 속도 변화의 비율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속도의 변화 비율이 일정한 운동 그래프를 한번 예시로 한 가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먼저 볼게요. 자, 기울기.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우리 수학에서 배웠죠. x의 증가량분의 가로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보면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v 나중에서 v 처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갖겠죠. 그쵸?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자, 그 말은 요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결국 나타내는 건 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쵸? 가속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울기는 지금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뭐도 같이 봐야 된다? 면적도 같이 봐야 해요. 자, 요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계속 변하면서 간 요 면적. 요 면적은 우리 아마 물리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은 그냥 도입을 하고 물리학 시간 1에서 물리학 1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요 면적은 이동 거리를 뜻하게 돼요. 어떤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냐가 바로 저 물체의 면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물리학 1 시간에 조만간 배운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를 지금 알아봤는데, 그럼 요 그래프를 보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63페이지 위쪽에 보면 자, 어떤 막 수식이 나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 수식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읽을 줄만 알면 저기 있는 수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이 그래프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기울기는 지금 가속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 항상 막 글씨 한글로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 그냥 줄여서 문자로 쓸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가속도는 소문자 A로 표현할 거고, 이동거리는 소문자 S로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가속도 세 글자 쓰기 힘드니까 그냥 A로 표현할 거고, 이동거리 네 글자 쓰기 힘들어서 S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요 놈을 봅시다. 자,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중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나중 속도가 얼마나 될까? 즉, 요 값이 되겠죠. 요 값. 요 값은 이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즉,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서로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V 나중 속도는 뭐랑 똑같다? 처음 속도에 플러스 뭘 해줘요? 요 놈을 해준 거야. 요 놈. 요 놈이 뭐예요 지금? Y축의 변화량이야. Y의 변화량이에요. 그쵸? 자, 이 Y의 변화량 우리 기울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기울기는 저기다 작게 한번 써볼게. 기울기는 한글자로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뭐야? Y의 변화량이에요. 요 놈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 Y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 X의 변화량을 넘기면 기울기 곱하기 X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에 더해지는, 요 놈에 더해지는 요 Y의 변화량 대신에 뭘 넣자? 기울기와 X축 변화량을 집어넣자. 자, 기울기 뭐였고? 가속도 A였고, X축 변화량 뭐니까? 요 길이 소문자 T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중 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V 처음 속도의 크기에 얼마만큼 더한다? 가속도와 그 운동 시간을 곱한 양만큼 더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게 똑같이 교과서 63페이지에 그냥 수식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서 읽을 수 있었죠. 찾아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우리 면적을 이용한 즉 이 자동차, 이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 네 글자를 쓰기 너무 기니까 소문자 S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쵸? 자, 이동거리 S의 크기는 자,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돼야 돼요. 그쵸? 자, 이 사다리꼴 우리 지금 나눠서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는 사각형 한 개와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 한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S, 이동 거리의 크기는 뭐랑 같아요?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한 것? 그쵸,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 우리 사각형 면적 어떻게 구할까?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가로 얼마예요? 지금
t예요. 세로 얼마예요? 처음 속도 v 처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사각형의 면적은 v 처음 곱하기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이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될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먼저 갖고 올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가로 얼마예요? t 곱하기, 자, 여기 세로 얼마일까요? 요 길이 아까 구했었죠? at였죠. 그래서 요 놈의 at를 곱하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v 처음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꼴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t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이동한 거리예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요거는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될 텐데 외우면 안 돼요. 왜 외우면 안 될까요? 외우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그때그때 찾아서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거기 63쪽에 보면 요 두 식 말고 하나의 식이 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된다?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뺀 값과 같다라는 요 식 있죠. 요 식은 조금 우리가 외워주면 좋아요. 요것만.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낸 식이 아니라 요 지금 두 가지 결과 있죠. 요 놈과 요 놈. 요 두 가지 결과를 적절히 수학적으로 연립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몰라도 어떤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자, 하지만 왜 얘를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나 어떤 내신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 상황이 나왔을 때 요 세 번째 식을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지만 그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져요. 우리가 지금 너희가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평가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제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의고사나 내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절약한 시간을 좀 더 어려운 문제, 내가 풀기 힘들어하는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공식이 된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요 세 가지 식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좀 봤어요. 자,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밑바탕이 되는 뭔가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좀 봤으니까 이제 실제 실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63쪽 있는 밑에 그림이 있어요. 실험 과정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서 볼게요. 즉, 빗면을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론적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자, 실제 실험 과정을 볼게요.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실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좀 넓은 바닥이나 책상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쪽에 나무 판자를 깔 거예요. 자, 나무 판자를 이렇게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깔고,
자, 그 다음 이 위에 레일을 놓을 거예요. 레일을 어떻게 넣어요? 비스듬히 놓을 거예요.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놔서 이 레일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빗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레일을 놓고 우리 레일 위에서 수레를 놓을 거예요. 자, 얘가 바로 수레고, 이 놈은 레일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놈은 나무 판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판자 개수를 조절하면 이 수레의 경사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수레를 잡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가 아래쪽으로 점점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자, 이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영상을 촬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한 걸 시간대별로 잘라서 이 수레가 얼마만큼씩 이동했는지를 보는 실험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가상 상황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도입하는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값과는 좀 많이 다를 거야. 그냥 가상의 선생님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알겠죠? 자, 먼저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찍고 나서 각각의 매 시각마다 이 물체가, 이 수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때는 표를 이용해서 측정할 거예요. 자, 시각 1초, 2초, 3초 하는 이런 시각이야. 자, 그 시각마다 이 물체가 어디 있었는지, 즉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측정합시다. 자, 시각의 단위는 초로 했고 위치의 단위는 센티미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시각을 측정할 때는 사실 0.1초, 0.2초, 0.3초, 0.4초로 해도 되고 1초, 2초, 3초, 4초로 해도 되고 10초, 20초, 30초, 40초로 해도 되는데 그냥 너무 시간 텀이 길면 어떤 물체의 운동을 자세히 나타낼 수 없으니까 적절한 걸 그냥 실험마다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편의상 그냥 초로 할게요. 알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실험을 할 때 초로 측정하면 너무 짧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초로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1초일 때 그리고 2초일 때 자, 그 다음 3초일 때 그리고 4초일 때 하나 더 할까? 그리고 5초일 때 이렇게 각각의 시각마다 이 수레가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내려간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써볼 거예요. 자, 1초일 때 예를 들어 1cm 지점에 놓여 있었고 자, 2초일 때는 3cm 지점에 놓여 있었고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동영상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잘라서 그 수레의 위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어떤 도입한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래프 어떤 상황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뽑아내는 자료일 뿐이에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초일 때 위치를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8cm 지점에 있었고 자, 4초일 때는 16cm 지점 그리고 5초일 때는 27cm 지점에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었으면 자, 우리는 1초에서 2초 넘어갈 때의 속력 2초에서 3초 넘어갈 때의 속력 3초에서 4초 넘어갈 때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넘어갈 때. 즉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속력 또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속도는 지금 여기서 cm/s를 씁시다. 즉 1초가 지날 때마다 몇 cm씩 이동하느냐를 나타낸 거죠. 자, 지금 1초가 지날 때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2cm 이동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속도를 2cm/s로 나타낼 수 있어요. 1초가 지날 때 2cm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봅시다. 자, 지금은 2초에 3초, 1초가 지날 때 몇 cm 이동했어요? 5cm 이동했어요. 그래서 5cm/s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8에서 16 갈 때 어떻게 됐어요? 3에서 4초 갈 때 1초 동안 8cm 이동했어요. 그쵸? 그래서 속도는 8cm/s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초에서 5초, 1초가 지나는 동안 16cm에 있다가 27cm로 갔으니까 11cm만큼 이동했죠. 그쵸? 그래서 1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속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속도를 찾았으니까 이 속도가 변하는 비율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가속도라고 해요. 자, 가속도도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cm/s 제곱을 이용할게요. cm/s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는 앞에서 배웠듯이 여기에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요? 1초 동안 몇 cm/s 만큼씩 변했느냐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변한 비율, 요렇게 변한 비율, 요렇게 변한 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cm/s에서 2cm/s로 변했어요. 자, 얼마만큼 커졌어요? 그쵸, 3cm/s만큼 커졌어요. 즉, 가속도는 1초 동안 3cm/s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초 동안 3cm/s만큼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단계도 봅시다. 5cm/s의 속도에서 8cm/s가 됐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그쵸, 1초 동안 3cm/s만큼 변했다. 그래서 우리 3cm/s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단계 8cm/s에서 11cm/s로 변했죠. 그쵸? 자, 얼마만큼 변했어요? 속도가 3cm/s만큼 변했어요. 자, 시간 단위가 1초니까 변화량은 3cm/s 제곱의 가속도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측정해서 표로 나타내 보니까 지금 어떤 특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특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계속 어때요? 같아요.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 바로 그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요. 등가속도 운동.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떤 빗면을 타고 물체가 내려올 때 이 수레의 운동을 지금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본 거예요. 자, 이 표는 교과서 63쪽 밑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측정한 값을 쓴 건 아니니까 거기는 그냥 비워두고 지금 요렇게 그냥 될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뭐 노트나 그런 데다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그때 저 표를 채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걸 한번 쭉 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래프를 표현해 보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모두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지금 첫 수업이라 조금 버벅거림이 좀 있었는데 잘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몸 관리 잘 하고 건강 잘 챙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